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2017년 4월 18일 호주 수상 말콤 텀블의 457 비자 폐지, 그리고 그 이후로 1년의 이민과 관련된 급속한 변화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현행법 그리고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고된 법에 기준하여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제나 현재 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호주 연방의회는 제45기 연방의회입니다. 호주는 입헌 군주제 하에서의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원의 다수를 결정하고 있는 정권당이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입법을 하고 그 입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호주 정부가 그 법안에 따른 법들을 집행하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제45기 연방의회의 집권당이라 불리는 LNP 코앨리션 집권당의 경우 150명의 하원석 중 76개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반을 겨우 넘었고, 입법한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원의 경우 76개 석 중 현재 30개 석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중소당과의 연합이 필수적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닉 제너펀 팀이라고 하는 팀과 그 다음에 폴린 헨슨이라고 하는 원 네이션 파티와의 연합이 지금 필수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2017년 4월 18일 457 비자 폐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굉장히 과격한 법안 변경이라고 지금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 언론들이 왜 말콤 텀블 수상이 그러한 액션들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Is it 텀블, 더튼, or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정권을 따라가는 것이냐, 무슨 정치적 포석을 깔고 그러는 것이냐에 대해서 수많은 언론 자료들이 지금 그 의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연합 정권은 특수한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러한 제도들의 변경들을 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반영된 이런 무브먼트가 손쉽게 내일 당장 다시 여론을 받아들여서 뒤로 돌아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12년 동안 이민 프랙티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작고 큰 이민법 변화들이 손을 꼽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변화들 가운데서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유리했던 변화는 제 기억으로는 457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에 영어 점수 IELTS 5.0이 오버롤 5.0으로 이치 밴드 4.5로 내려간 1회, 그리고 유학생들의 485 졸업생 비자 신청에 있어서 IELTS 6.0 이치 밴드가 오버롤로 바뀌는 이 두 가지 경우 정도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 문호를 열어달라, 이민 국가로서의 호주의 이민자 유입을 위해서 훨씬 더 유연한 정책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 기술 이민이나 취업 이민의 문호를 훨씬 더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들 개진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정권의 변화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노동당 정권이 LNP 코앨리션 정권으로 바뀌었으며 이제 앞으로 2년여 뒤에 2019년 6, 7, 8월경에 이루어질 연방 선거를 통하여 집권당이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뀌는 정권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과거의 이민법으로
과거의 이민 기준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법칙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부의 현재 정책의 변경 등은 반드시 정치적 목적이나 현실의 반영과 같은 특수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우성쳐서 소리를 모은다 손 치더라도 내일 당장 바뀌리라는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하시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1년의 이민과 관련된 호주 정부의 예고 또는 발표 내용을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18일 호주 수상의 긴급 발표 457 비자를 폐지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호주 시민이 될 수 있는 시민권법을 변경하여 훨씬 더 강화된 자격을 시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4일 페어런트 비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부모들을 부모 비자로 영주 비자의 형태로 초청할 경우 훨씬 더 강화된 자격과 많은 비용을 부담 지을 것이며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변화의 예고. 2017년 5월 5일 4월 18일 안내된 457 비자 ENS, RSMS 비자와 관련된 후속 뉴스레터가 발표됩니다. 이를 통해 2017년 7월 1일부터 RSMS 지방지역 스폰서 지명 영주비자의 경우에 다이렉트 엔트리를 할 경우 3년 경력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급기야 2017년 5월 9일 버짓 나이트라고 불리는 다음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있어서 치명적인 이민과 관련된 발표를 합니다. 고용주 자격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457 비자나 다른 비자의 형태로 스폰서를 서려고 할 경우 스폰서 자격을 얻기 위해 고용주는 미니멈 5,000불을 1회에 한하여 호주 정부에 지불하여야 하며 외국 노동자 1인을 스폰서 할 때마다 고용주로서 1,800불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매번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점점 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스폰서하는 관문을 훨씬 더 좁혀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의 법안 변경 또는 정책의 변경을 일반인으로서 제어하거나 컨트롤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이 내용들이 입법부에 반영돼서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다시 법안으로 개진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